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황승택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2022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뭐 시나리오별로 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뭐 글로벌 경제라는 것을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후년 경제 전망을 함에 있어서 이번에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은 변수가 조금 더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팩터로 이제 작용을 할 거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이 공급망 부분 또 연결해서 인플레이션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굉장히 2022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 코로나19, 그다음에 공급망 부분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이런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이 보급이 됐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면서 일단 선진국 중심의 이제 백신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반면에 이제 뭐 이머징 마켓이 개도국 같은 경우나 뭐 이하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이 뭐 상대적으로 조금 좀 덜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2022년에는 일단은 개도국 중심으로 해서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좀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부분은 뭐 최근에 이제 G20 이 정상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각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좀 공조를 통해서 이 공급망 부분을 완화시켜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이 공급망 부분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부해서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을 형성하는 부분이 이제 뭐 원자재 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인건비, 주거비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공급망 차질에 의해서 이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공급망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라고 본다면 뭐 일단 인플레이션도 시장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거비라든지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연초 작년에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거 이상의 물가 레벨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뭐 좀 과도한 우려는 뭐 공급망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뭐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속도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하게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뭐 변수는 있지만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19 부분이 어느 정도 백신 보급이라든지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뭐 회복 사이클 본격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올해처럼 이제 가파르게 이제 경제 회복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미 이제 저성장 국면에 돌입을 해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 경제 자체가 확장 자체가 저성장 국면에서 확장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수요가 회복이 되고 소비도 회복이 되면서 일단 내년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보지만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망 부분들,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위드 코로나까지 더해서 어떻게 이제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는 조금 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결국에는 2021년에는 정부들이 이제 그 확장 정책으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주면서 일단은 경기를 지지하고 회복을 시켰는데, 일단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간 주도,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민간 주도의 일단은 경제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레스토랑, 호텔, 레저, 이런들, 여행, 이런 관련된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컸던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면서 민간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 엄격성 지수라고 해서, 다만 이제 지금 변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엄격성 지수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죄송합니다.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이제 좀 완만하게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최근에 위드 코로나가 진행됐던 국가들이 다시 락다운에 돌입하는 경우도 생겼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대세가 이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여러 가지 3분기 실적 이제 글로벌 기업들 발표를 하고 이게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그 캐펙스 증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자본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대면 활동이 이제 자제가 되고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IT라든지 IT 비즈니스라든지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디파이낸스 마켓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이 관련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내년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이제 ICT 기업 중심에서 비ICT 기업 같은 경우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주문은 음식을 시켜 먹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부분들이 크게 줄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투자로 이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이제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들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이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디파이 마켓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몰리면서 사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단은 존재감을 좀 키우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캐펙스도 당연히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친환경 정책 이런 부분들 이제 투자도 많이 할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친환경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설비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일단은 내년에 이제 경기 회복에는 좀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망이 정상화된다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급망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일단은 배가 들어가면, 화물 컨테이너가 들어가면, 뭐, 10일 이상, 이제 선적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공급망 차질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LA 롱비치항 같은 경우, 롱비치항이 미국 전체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의 한 40%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이제 큰 항구인데요. 여기 이제 일단은 뭐 최근에 24시간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풀가동을 하면서 이런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벌금까지 이제 뭐 책정을 하면서 빨리 안 하면 그래서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G20 회의 이후에 이제 주요국 간의 공조를 통해서 이런 물류 대란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관련해서 뭐 이제 운송 비용 같은 경우도 BDI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BDI 같은 경우는 뭐 10월을 고점으로 해서 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운송 비용들이 9월, 10월을 고점으로 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물가 안정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중요한 유가죠.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유가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상방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이제 오펙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제 감산을 줄이겠다라고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상방 압력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생산량을 늘려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가 부분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은 이제 인플레 관련해서는 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압력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올해 3.9%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작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소비 활동이 좀 뚜렷하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이게 민간 주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회복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증가율 자체는 올해가 고점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는 증가율 자체는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 건설 관련된 선행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이제 건설 투자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2.9% 정도 이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완만한 좀 V자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내년 상반기는 좀 약보합으로 가다가 이제 연말로 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제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달러도 하반기에는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해외 뭐 ETF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무역 수지도 올해 대비해서 이제 뭐 흑자폭 증가율이 이제 축소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런 것들이 좀 하방 경지성을 좀 공고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단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일단은 분기별 환율로 보면은 1분기 때 1160원, 그 다음에 2분기에는 1150원, 3분기 때 60원, 4분기 때 1170원 정도에서 연평균으로 1160원 정도의 이제 완만한 V자 흐름을 보일 개연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과 이제 국내 증시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10%, 한국은 좀 5% 정도 보고 있고요.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연중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다음에 뭐 경기 자체가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3년 연속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 자체도 굉장히 뭐 계속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레벨을 보더라도 그리고
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향후 이제 예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뭐 저희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2022년의 미국 시장 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꾸로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이익 조정치가 조금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좀 그 차별화되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변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통적으로 뭐 내년에 통화 긴축, 이제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그 연준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발표하고 내년에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서 뭐 상반기 중에 이제 테이퍼링을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나운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뭐 일단은 그 정책 금리 같은 경우도 뭐 빠르면 3분기 중에 인상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본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이 변하게 되면은 뭐 통상적으로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통화 정책이 변화가 될 경우에는 코스피나 뭐 그다음에 S&P 500이나 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과거에 이제 뭐 통화 정책 변화가 있었을 때 얼마나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느냐라는 부분을 되돌아보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그 저점까지 평균 한 11% 정도,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덜해서 한 9%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그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일단은 뭐 기준금리라는 부분들이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좀 올라갈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뭐 가격 조정은 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컨센서스는 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뭐 7월 3분기 정도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잘하면 뭐 4분기까지 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목이 이제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글로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 2022년 그 S&P 500 EPS 추정치도 그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한 8%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익 추정치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제 뒤집어 말하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이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아무래도 그 회복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그 PER은 뭐 그 2021년 EPS 기준으로 조금 더 하락해 22.3배까지 좀 하락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10% 정도로 S&P 500을 보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S 증가율을 한 8.4%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률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2014년, 15년 이제 테이퍼링 뭐 기준금리 인상이 있던 시점을 평균을 내보면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8.4%에 2%를 더해서 한 10.4% 정도 신뢰도 높은 이제 10% 내외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제 수익률을 그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P 500 기준으로 이제 어느 업종이 이익이 많이 증가하느냐를 살펴보면은 뭐 1등이 운송이고 뭐 에너지, 자동차, 자본재, 소프트웨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로나랑 영향이 크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이 완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에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페덱스라든지 이런 물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유가 레벨 자체가 높은 수준에서 그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의 그 실적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물론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부분들,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의 그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도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친환경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미디어를 더하면 메타버스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투자도 늘어나고 실적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역할 변화가 내년에 좀 있을 거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내년에 이제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이거 원래는 이제 보통 미국은 소비가 활성화되고 중국은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은 투자 확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중국은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보면은 S&P 500 캐펙스 증가율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CSI 300 같은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그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CSI 300 쪽이 이제 매출 증가율이 11%로 6%를 기록하고 있는 S&P 500 대비해서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재밌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수출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있고 물량은 없다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왼쪽에 이제 매출을 보면은 이제 수출 금액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 그림이 이제 내년에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물량 자체는 별로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 금액은 늘어나는데, 이 물량과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이 내년 같은 경우는 가격은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품 가격에 전가가 되고 하면서 이제 가격 자체는 올라가면서 수출 금액은 늘어날 건데, 일단은 물량 자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류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라 완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후행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기업들의 좀 마진 압박이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코스피 기업들의 이 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그다음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기업 이익 추정치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한 9% 정도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8월 이후에 계속 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저희들이 전망했던 게 내년에 189조 원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내년 기준으로 한 184조 원 정도 조금 하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게 보는 이유도, 이런 실적 자체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일단 있다라는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순이익을 184조 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는 내년에 코스피 상단은 3,48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이익 추정치가 1조 원씩 하향 조정될 때마다 지수 상단은 20 포인트씩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184조 원 순이익에 코스피 상단을 3,480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175조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코스피 상단은 3,300
10까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순차적으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반도체, 건설, 미디어 이런 업종들이 좀 주도를 할 걸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자동차, 은행, 조선 뭐 이런 기업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자동차하고 산업대 같은 경우는 그 뭐 자본 대비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이제 PBR이 좀 올라가면서 일단은 그 저희들이 그런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뉴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 1분기 정도가 저점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내년 상반기에 뭐 가파르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 건설 그 뭐 부분의 이제 실적들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내년 상반기에만 좋고 하반기에 나쁘다 이런 것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공급망이 어느 정도, 공급망 대란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일단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실적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하반기 이제 자동차 섹터에 이제 이 주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꾸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이제 내년에 뭐 연준에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지면은 뭐 은행들은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요. 뭐 조선 기업들도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은 이제 중국 주식시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는 사실은 중국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많았죠. 뭐 그 공동부유라는 기조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크 기업이라든지 건설, 부동산 뭐 이런 쪽에 이제 규제가 많이 있었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는 조금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1분기 저점을 통해서 이제 상저하고로 보고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좀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이제 들이밀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니 모니터링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신규로 이제 강력한 규제가 나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거의 이제 저점에 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이제 정책이나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그 5% 중반의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뭐니 문제가 생기고 이걸 이제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를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최적화하는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안정이 되는 이제 진통, 통제, 보정, 수능 이런 단계가 이제 반복이 되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구간이 반복이 되는데,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통제의 방점이 찍힌 한 해라고 보면은 2022년에는 통제에서 이제 최적화, 보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전략 자체 크게 변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생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말씀드리는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성장주가 견인하는 강세장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써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 디스카운트가 좀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유동성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상해 종합밴드 같은 경우 이제 3,450에서 한 4,100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뭐 9%뭐 이 정도 그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8.4%.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 상장기업 기준으로 내년에 한 15에서 17% 정도
이제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그 경제하고 이익 성장률이 이제 좀 낮은 수준으로 이제 안정화가 된다면은 일단은 그 가치주나 뭐 시클리컬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도 성장주나 소비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본토하고 이제 홍콩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좀 보면은 뭐 홍콩보다는 아무래도 본토 시장이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로컬 투자자의 주식 투자 비중도 많이 낮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본토에 좀 많이 유입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홍콩은 아무래도 뭐 올해 이제 빅테크 이런 소비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년에도 이익은 성장을 하게 되겠지만 주가 측면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주자 위주로 조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본토는 일단은 유동성이 이제 좀 공급이 되면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상저하고 방식의 성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근 2년간 이제 외국인들이 소비주 비중을 좀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제조업이나 신재생 확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성장 자체는 이제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대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한 1.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그 금리가 한번 올라갔고 내년 이제 1분기에 이제 1.25%로 한 번 정도 더 올라가고 3분기에는 한 1.5%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립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뭐 1.5에서 1.75까지 추정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준금리가 적어도 1.5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국고채 3년 금리 같은 경우는 1.8에서 2.3, 10년은 2.0에서 2.7% 수준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이제 공격적으로 저희가 뭐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한국 정부 지출 같은 경우도 계속 이 지출 자체가 빨라지는 2018년 이후에 이제 좀 빨라지는 추세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부양되는 그런 국면은 지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장 재정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인플레 압력을 조금 가중시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반복이 되지만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뭐 공급도 이제 좀 원활하지 않으면서 국내 제조업들의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마진에도 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눈높이를 좀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채권의 장기 금리는 그래서 그 내년 1분기까지는 좀 하락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이후에 이제 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재밌는 부분이 이제 그 디지털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든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자금 시중의 유동성이 기존의 주식시장, 주식 채권 시장에서 그 뭐 암호화폐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디파이 마켓으로 많이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암호화폐, 뭐 디파이 마켓 이런 부분에 이제는 그 유동성이 몰려들면서 여기서 이제 그 재화가 이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자금들이 또 소비도 활성화시키고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뭐 디파이 마켓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이 마켓에서 스테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서의
그 유동성이 이제 확대가 된다, 재화가 확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이제 통화 정책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약발이 좀 더 그 받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긴축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떻게 이제 시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채권 시장 관련해서 보시면은 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내년 상반기에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돼서 한 6개월간 일단은 그 미국 연준에서 이제 채권 매입을 순차적으로 이제 축소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제 컨센서스로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바이든에 의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은 계속 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월 의장은 혹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비시한 진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인사고, 뭐그 안에서 조금은 혹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예상했던 여러 가지 이제 전제들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장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시장의 컨센서스는 3분기, 뭐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도 일단은 금리 인상을 늦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반복되지만 뭐 물가 레벨 같은 경우나 이제 공급망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공급단에서 뭐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부분들 이런 공급단에서의 이슈가 돼서 물가 상승 배경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통화 정책을 가지고 물가를 잡는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공급망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정책이 국가 간의 공조가 훨씬 더 중요하게 내년에 이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병목 현상은 조금 완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 자체도 뭐 파월 의장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 뭐 물가만 가지고 이제 뭐 금리를 조정하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완전 고용, 이제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시점을 조절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조금 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인력난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적응하는 구간에 지금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뭐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뭐 고압 경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기가 회복이 그 예상대로 잘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측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압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에 맞춰서 이제 그 정책 스탠스를 가져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단기적으로 원유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연말 난방 수요도 있고, 최근에 이제 오펙이 뭐 생산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뭐 상방 압력은 있는 상황이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오펙이라든지 양산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비축유 뭐 내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가는 이제 그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년에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유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점진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서 내년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사실은 80불대 이상도 올라갔었는데 뭐 내년에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65달러에서 90달러 레벨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안정되는 수준은 한 70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하나금융투자 2022년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